인터넷에 글을 보면 다들 시댁이라면 치를 떠는 것 같아 오랜 시간 고민하다 욕먹을 각오하고 글을 써봅니다. 안 그러면 제 속이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래서 시어머니 소리를 듣나 싶기도 해서 젊은 며느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서요. 우선 저는 48살이고 시어머니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들이 26살, 며느리가 25살이죠.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는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결혼한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돈댁이 저희 지역과 40분 거리에 사시는데 얼마나 유명하시던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유명하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무튼 주위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아들놈이 너무 좋다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 사돈이 우리는 보태줄 돈이 하나도 없다. 알아서 데리고 가려면 데려가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에 안사돈은 민망하신지 고개를 푹 숙이고 며느리 될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 그 모습이 어찌나 애초롭던지 그래 조금 부족하지만 둘만 잘 살면 되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이라 벌어놓은 돈이 없어 1억 2천짜리 전세를 얻어줬고요. 물론 살림살이도 거의 다 제가 해줬네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며느리의 단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식당을 3군데 운영 중이고 남편은 2년 전에 새로 지은 시골 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마치고 시골에 가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 인근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얼마 전부터 아들놈이 자꾸 아파트를 사주면 안 되냐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눈치를 보니 며느리가 자꾸 들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인데 함부로 쓸 수 없다. 저는 제가 알아서 살 테니 엄마 건강이나 잘 챙기면서 지내셔라 하던 놈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요. 아무튼 그러면서 아파트에 엄마 혼자 살기 무섭지 않냐. 식당 마치고 주택까지 가는데 30분이면 되는데 아버지랑 같이 계셔라 하고 자꾸 말합니다. 저런 말을 하니 아무래도 제가 사는 아파트를 탐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게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삐딱하게 봐주고 아들놈의 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 내외한테 되도록 큰일이 아니면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항상 말합니다. 피곤해서 아들 며느리 오는 것도 귀찮다고요. 그런데 2주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집으로 내려옵니다. 와서 식당 일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밥을 한 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파에 가만히 앉아만 있다 갑니다. 네, 제 입이 방정이었죠.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예의상 그냥 있어라. 내 살림은 내가 해야 편하다 하고 말했었는데 정말 6개월째 그냥 있네요. 분명 제가 한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그 꼴이 보기 싫은 걸까요?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저번 주에는 둘 다 앉혀놓고 명절 때가 아니면 굳이 안 와도 된다 했습니다. 명절에도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고 하면서요. 제 말에 아들놈은 엄마 왜 그래? 화났어? 하면서 애교라도 부리는데 며느리는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멍하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군요. 그런 모습마저 너무 답답해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는데 제 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한테 하는 말이 빨리 말해, 짜증나려고 해 하면서 자꾸만 뭔가 말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그냥 모르는 척 물을 마시고 자리에 앉았더니 아들놈이 쭈뼛거리며 엄마, 우리 아파트 사줘. 이러는 겁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등신을 내가 낳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일단 생각해본다 하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우선 며느리에게는 먼저 나가서 차 시동을 걸라 하고 아들이 혼자 남았을 때 대가통을 후려쳐버렸네요.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후회스럽다. 너네 앞으로 내 집에 오지 마라. 며느리가 한 말이 나한테 안 들린 줄 아냐.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한 번만 더 와서 내가 차려주는 밥 처먹고 반찬 챙겨가고 소파에서 뒹굴거리고 있으면 그때는 너부터 가만히 안 놔둔다. 하면서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놓고 왜 이렇게 허망한지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아들놈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나 싶어서요. 저만 보면 집 타령을 하며 내 돈을 지네 돈인 양 생각하는 며느리한테 휘둘리는 아들을 보니 속이 너무 답답해서 넋두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게 시어머니인가요? 추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댓글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보면서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사고로 하루아침에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오빠와 둘이 세상에 남았습니다. 대학생이던 오빠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저는 작은 아버지 댁에서 2년을 살았는데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남의 집이 뭐가 그리 편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교 선배였던 남편한테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둘이 죽기 살기로 억적같이 일했고 운이 좋았는지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벌었네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건 아들 하나 있는 걸 왜 내 품에 끼고 살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왜 남의 손에 아들을 맡겼는지 모르겠네요. 아들이 어릴 땐 계속 시댁에서 키워주셨고 그나마 조금 커서는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도 나쁜 길로 안 가고 곧잘 커졌는데 정이 그리운지 많이 외로워하는 티가 아직도 납니다. 죽기보다 시키기 싫은 결혼이었지만 아들이 며느리한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왜 시댁에 와서 밥을 차려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안 차리고 있습니다. 제 말은 오지 말라 하는데 왜 와서 미운 모습을 보이냐 하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인지 제 아들도 미워집니다. 아무튼 댓글을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사실 사돈댁을 더는 무시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었는데 소문에 바깥 사돈께서 딸 시집 잘 보냈다. 사위가 외동아들이라 시댁의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다 우리 사위 거다 하고 소문을 내고 다니셨더라고요. 동네가 작다 보니 40분 거리라도 한 동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소문이 참 빠릅니다. 제가 그 말까지 들은지라 솔직히 며느리가 좋게 보이지만은 않네요. 그리고 제가 며느리한테 말을 조심하는 건 못난 제 아들놈이 며느리한테 미쳐있는 것 같아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참고 또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조언해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요. 그래도 6개월 후에는 아파트를 해주긴 할 생각입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 할 예정이고 아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고 그 아파트에서 살라고 할 생각이네요. 제가 제 아들 사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고 냉정해지려고요. 지금까지 사는 게 바빠 품 안의 사랑보다는 돈으로만 키운 것 같아 많이 미안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아들을 바보로 만든 것 같아 속상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댓글을 보고 용기 얻고 힘을 얻어서 제 결심도 빨리 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아들 부부가 혹시라도 또 집에 와서 사건이 생기게 되면 다시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 냉정해지는데 아파트는 왜 주나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리분별이 아직 안 되시는 것 같네요.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하신다 한들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아들 내외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두 번째, 쓴이 명의요.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들을 볶아서 명의를 바꿔달라고 쓴이를 들들 볶을 텐데. 그럼 또 글을 쓸 거고 또 후기를 올리며 3개월 후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줄 겁니다. 이러고 있겠죠. 역시 며느리 입장에서 시자는 멍청해야 딱 좋은 것 같네요. 세 번째, 아니 전세금부터 가져오라 하세요. 며느리 아빠가 아줌마네 재산을 노리고 있는데 무슨 집을 사줘요? 그걸 아줌마 명의로 해도 아들이 들들 볶으면 또 해줄 거면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내년 49살엔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핑계로 또 뭔가를 뜯기고 있을 듯 합니다. 네 번째, 그 며느리분 진짜 결혼 잘했네요. 결국엔 아파트를 얻어내게 생겼으니. 쓴이가 명을 다하면 그 재산 결국은 아들 줄게 뻔하고 그러면 그 둘은 아파트 명의로 싸우던가 하겠죠. 다섯 번째, 누구 명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얻어내는 게 중요하죠. 어차피 나중에 다 본인들께 될 텐데. 하긴 또 모르겠네요. 그 사이에 며느리가 뭘 꼬드겨서 다른 걸 더 내놓으라고 할지. 집 다음에는 현찰인가? 밉다 밉다 하면서 달라는 대로 다 주실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사세요. 여섯 번째,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시지만 저는 아들 명의 말고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사주는 건 찬성합니다. 이혼해도 며느리는 그 재산에 손도 못 대고 나가게 될 테니까요. 아들 명의로 전세 보증금 해주는 것보단 이게 나을 듯 합니다. 보증금 돌려받으시고 쓴이 명의 집에서 살라고 하세요. 혹시라도 명의를 바꿔달라 하면 돈 주고 사가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